땅콩버터를 발라 드세요.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더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혈당을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먹었는데 내가 16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혈당이었다면 땅콩버터를 발라 드시면은 140 정도에서 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같은 것과 같이 땅콩버터를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콩버터의 다이어트 효과는 어떤가요? 제가 땅콩버터, 그릭 요거트, 낫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바쁜 현대인들이 음식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쉽게 접하고 또 바쁜 생활 속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릭 요거트 또 땅콩버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땅콩버터는요 제가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땅콩버터는요 포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칼로리도 상당히 높아요. 땅콩버터는요 100g에 600kcal 정도가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100g을 다 먹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칼로리가 높고 포만감도 좋고 또 맛있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게 참 힘든데 땅콩버터는 참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땅콩버터를 우리가 현대인들이 바쁜 현대인들이 좀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땅콩버터의 특징은요. 결국은 아주 고칼로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다는 것. 그리고 적당히만 먹는다면 우리 건강에도 상당히 좋아서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음식에 발라 먹기도 하고 찍어 먹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땅콩버터의 특징입니다. 땅콩버터의 가장 큰 다이어트 효과는요. 포만감이에요. 결국은 땅콩버터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어마어마하고 그 안에는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이 포만감이 좋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일부 연구에서 땅콩버터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의 지방은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백색 지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쁜 지방이죠. 그런데 이 갈색 지방은 아기였을 때 태어나서 갖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사라져요. 퇴화가 돼서 조금밖에 없는데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면은 오히려 백색 지방을 태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방이죠. 그래서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데 땅콩버터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좋은 지방산이에요. 우리가 땅콩버터에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많아요. 지방이 많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올레산, 리놀렌산 같은 것은 땅콩버터에 풍부한데 이 땅콩버터의 풍부한 성분들이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버터가 이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고 네 번째는요.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땅콩버터에는 아시다시피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고요. 거기다가 비타민 B6라든지 그리고 비타민 E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콩버터를 먹음으로써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영양적인 장점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땅콩버터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요? 땅콩버터를 언제 먹으면 좋으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땅콩버터 언제든지 드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드셔도 좋고 점심이나 저녁에 드셔도 좋은데 저는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바쁜 현대인들이 아침에 뭘 먹고 나가면 좋을까 고민할 때 땅콩버터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땅콩버터를 우리 당분이 적은 오이라든지 당근 같은 데 찍어 먹을 수도 있고요. 양배추 같은 데다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사과 같은 데 발라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땅콩버터를 이렇게 이용하신다면은 바쁜 현대인들의 식단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혈당 스파이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공복이 쭉 지속되다가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땅콩버터를 이용하시면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올리는 음식이 아니지만 사과도 그래도 과당이라는 게 좀 있으니까 사과가 혈당을 조금 올리는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사과에다가 땅콩버터를 발라 드세요.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더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있어서 사과에서 올라갈 수 있는 혈당을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먹었는데 내가 16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혈당이었다면
땅콩 버터를 발라 드시면은 140 정도에서 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사과 같은 것과 같이 땅콩 버터를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긴 합니다. 땅콩 버터는 하루 2스푼이 적당한가요? 땅콩 버터가 좋다 그래서 땅콩 버터 너무 많이 드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은 땅콩 버터 너무 맛있어서 자제가 안 돼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러면 안 돼요. 땅콩 버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칼로리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6라는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오메가6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오메가6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땅콩 버터에 오메가6가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땅콩 버터를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2스푼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오메가6에 대한 비율을 잘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콩 버터를 먹는다고 오메가6가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땅콩 버터를 드시면서 오메가3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고 하루에 2스푼 정도 드신다면 이런 건강상의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땅콩과 땅콩 버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 땅콩을 그냥 먹으면 되지 굳이 땅콩 버터를 사서 먹어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좋습니다. 저도 땅콩을 많이 먹었었어요. 땅콩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연구들을 많이 보고 저도 땅콩을 먹었었는데 땅콩 버터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땅콩은요 어느 정도 보관을 하다 보면요 산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먹다 보니까 산패가 된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땅콩 산패되면요 좀 위험해요. 땅콩이 유통기한이 지나고 그 먹을 때 그 군내라 그러죠. 그 찝찝한 냄새가 나오고 그러면은 산패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산패가 되면요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그 안에서 생겨요. 이거는요 간암을 유발할 수 있고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땅콩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먹으면은 뭐 신선한 거를 우리가 땅콩을 신선한 걸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보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산패가 된 걸 발견하고 그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땅콩을 먹다 보면 목이 상당히 퍽퍽하고 그리고 간식으로 먹을 때 좀 이제 다른 물과 액체들과 같이 먹어야 한다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씹는 건 좋은 거지만 씹어야 된다는 불편감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땅콩 버터에 대한 자료를 쭉 보면서 땅콩보다는 땅콩 버터를 먹는 게 현대인들에게 더 편하겠구나. 이렇게 바쁜 아침에 쭉 발라서 먹으면 되니까 훨씬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콩 드시는 분들 땅콩 드시는 거 좋아요. 땅콩을 먹지 말라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땅콩 버터가 땅콩보다 아주 대단히 뛰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땅콩 버터를 보관을 하실 때 땅콩 버터 겉 표지에 써 있는 방법대로 냉장 보관이면 냉장 보관, 실온에 그늘 보관이면 그늘 보관, 그리고 뒤에 유통기한 써 있잖아요. 그것만 잘 지키시면 산패될 위험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콩을 먹다 보면요. 땅콩을 그냥 실온에 놔두거나 그리고 잘못 보관했을 때 산패가 되었을 때 그거를 무심코 먹었을 때는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콩보다는 땅콩 버터를 추천드리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땅콩을 갈아서 땅콩 버터를 만들었더니 이제 땅콩의 세포막이 이제 파괴되면서 오히려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더라. 탄수화물 흡수 능력을 떨어뜨려서 건강에 더 좋은 이점이 있더라라는 연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땅콩 버터가 땅콩보다는 조금 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제가 땅콩 버터를 권해드리긴 합니다. 땅콩 버터를 만드는 과정 중에 첨가되는 물질들은 건강에는 좋을까요? 맞아요. 땅콩 버터를 만들 때 첨가되는 물질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콩 버터를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액체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그것들을 녹이는 성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안에 첨가되는 성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 잘 보시는 눈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콩에 이제 들어가는 땅콩 버터에 들어가는 당류예요. 땅콩 자체만 먹으면은 고소한 맛 위주고 단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다 설탕을 자꾸 넣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요즘에는 인공 감미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나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금이에요. 나트륨 함량을 높여서 단맛이 별로 없으니까 이 고소한 맛 플러스 짠맛을 섞어가지고 이 땅콩 버터의 맛을 올리려는 노력들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땅콩 버터를 사실 때는 뒷면에 당 함량 그리고 우리가 그 나트륨 함량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땅콩에는 지방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방을 잘 또 보셔야 돼요. 지방을 또 여러 가지를 첨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기름을 넣어서 얘를 또 이제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 기름들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서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포화 지방이 많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몬드 버터도 괜찮은가요? 다른 견과류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견과류가 좋은 이유는요, 지방산이 상당히 풍부하고요, 탄수화물이 상당히 적죠. 그리고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견과류를 많이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땅콩 같은 경우는 땅콩 버터로 만들 수 있고, 아몬드 같은 경우도 아몬드 버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몬드 버터 사서 먹어봤는데 아몬드 버터 괜찮아요. 제 느낌에는 아몬드 버터가 땅콩 버터보다는 좀 덜 꾸덕꾸덕하다, 좀 더 크리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성분표를 보니까 아몬드에는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더 많아요. 그래서 아몬드는 땅콩 버터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이 조금 더 많고, 땅콩 버터는 단백질이 조금 더 많고, 요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몬드 버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제품 고르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땅콩 버터 제품 추천도 가능하신가요? 네. 제가 이제 많은 제품들을 좀 검색을 쭉 해봤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사서 먹기도 해보고 했었는데, 땅콩 버터 중에 추천할 만한 이제 상품들은요, 무가당, 무첨가 땅콩 버터, 또 땅콩 100% 이렇게 써 있는 제품들이 좋아요. 제가 상품명을 검색해봤더니 너티풀, 그리고 오너티, 그리고 테디 이런 데서 나온 땅콩 버터가 있어요. 테디 제품은 제가 먹어봤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게 곰돌이 그려져 있는 건데, 얘가 다른 첨가물들이 많은 게 있는데 또 무첨가 무가당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사서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제가 조금 홍보를 좀 했더니 요즘에는 좀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 오너티 같은 제품들, 그런 무첨가 무가당 제품들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콩 버터를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나요? 땅콩 버터를 고르실 때 내가 땅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땅콩 또는 땅콩 버터가 좋다 그래서 무리하게 땅콩을 찾아서 드시다가 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땅콩 버터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땅콩 버터 드시고서 뭐 두드러기가 난다, 더 심하게는 호흡곤란이 온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땅콩 버터 먹을 때 꼭 알아야 할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땅콩 버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땅콩 버터 고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당 함량 꼭 확인하세요. 땅콩 버터에다가 자꾸 당분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당 함량이 적은 거. 그 두 번째는 나트륨 함량 꼭 보십시오. 그래서 소금 함량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과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서양 스푼, 큰 티스푼으로 2스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서양 스푼이 상당히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15cc 정도 됩니다. 2스푼이면 30cc인데요. 서양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30cc면은 우리는 체구 조금 작으니까 우리나라 숟가락으로 한 2스푼 정도라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이 이상 드시면은요, 얘는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찔 수가 있어요. 2스푼 정도에서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관이에요. 우리가 땅콩 버터는요, 땅콩과 마찬가지로 산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땅콩 버터 뒷면에 나와 있는 보관 방법 잘 지켜주셔야 돼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실온 보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냉장 보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보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저로 이제 땅콩 버터를 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다 발라가지고 이제 먹잖아요. 그 수저가 입에 들어갔는데 다시 넣으시면 안 돼요. 한번 수저를 푼 다음에는 그 스푼은 바닥에 놓으시고 다른 스푼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입에 들어갔던 스푼을 다시 땅콩 버터 땅콩 버터 병 안에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산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염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매일 계란 2알 섭취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계란을 먹는 것은 우리 건강과 다이어트에 상당히 중요해요. 계란은 단백질의 보고고요. 또 우리 완전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비타민 C만 빼고서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먹는 것, 특히 아침에 계란을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에 폭식이 줄었더라, 아침에 계란을 먹었더니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더라,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꼭 필요한 성분 중에 또 단백질이 있잖아요. 이런 단백질의 보고기 때문에 우리가 계란을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은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에요. 우리 생각해보면 머리털부터 피부, 손톱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피부의 노화, 그리고 손톱 자꾸 깨지시는 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탈모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호르몬이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됩니다. 내분비 대사에
일정적인 교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 잘 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우리 몸에 면역계를 구성하는 것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극단적으로 자꾸 줄이게 되면요, 자꾸 여러 가지 병에 걸려요. 아주 적게는 뭐 여기 입술 주변에 나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부터 시작해서 심하게는 대상포진까지 막 걸리거든요. 다이어트를 딱 시작했는데 며칠 안 지나서 대상포진이 오고 막 그래요. 이런 분들이 단백질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단백질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 고기를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데, 고기는 못 드시더라도 계란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계란은 또 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중년 노년분들한테 계란 먹는 거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 세대들 분들은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크시면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참 많이 하시고 단백질을 잘 못 드셨어요. 그래서 큰 모임 있을 때 생신 때나 이럴 때 고깃집에 가서 고기 드시라 해도 고기 못 드시고 오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또 조금만 먹었다 그러면 체했다, 못 먹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셔서 참 안타까운데, 이런 노인분들한테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킬로그램당 1g, 0.8g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노인분들은요 1g에서 1.2g 이상의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을 채울 곳이 이런 질긴 고기를 잘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께는 제가 이게 계란 같은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갈 때 생각하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또 어머님도 잘 드세요. 그래서 이 계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영양소의 보고이자 또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좋은 이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란은 섭취량 제한이 있을까요? 저는 계란은 정상인이라면 하루에 2-3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계란 한 개에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3개 정도 먹으면요, 우리가 하루에 먹을 단백질의 한 20% 이상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칼로리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계란을 드시면서 항상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계란을 먹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계란에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먹을 때는 콜레스테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어서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약이 들어와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란 2개 정도는 누구나 드셔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음식으로만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은 안 드시고, 이런 분들은 계란을 먹을 때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1개, 많아봤자 2개 정도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분명히 올라가지만, 이 콜레스테롤, 계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란을 그렇게 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계란 먹는 게 너무 고민이시라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먼저 상담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계란과 콩류를 같이 먹어도 되나요? 자, 콩하고 계란은 상극이다, 이런 이제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콩 안에는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트립신이요 계란 흰자에 있는 란송 단백질이라는 것과 결합을 하면요, 이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좀 억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백질 흡수를 좀 방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콩국수를 먹으러 가면요, 콩국수 맨 위에 고명같이 계란 반쪽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먹는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란하고 두유하고 같이 먹었다고 큰일 난다, 이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계란하고 두유하고 같이 먹게 되면요 단백질 흡수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좀 사이를 띄고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두부같이 콩을 요리를 한 것들은 또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부랑 우리가 계란을 같이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돼 있고요. 이렇게 두유와 계란을 같이 먹는 것은 좀 문제가 돼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 간격만 좀 띄고 드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운 계란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제가 계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저도 이제 점심 식사 같을 때 아니면 간식 같을 때 급할 때 편의점에 가가지고 계란을 막 고르는데, 삶은 계란도 있지만 구운 계란도 있잖아요. 이거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삶은 계란, 구운 계란, 찐 계란 다 좋습니다. 후라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계란은 어떤 종류의 계란이든 드시면 다 좋은데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요. 제일 추천드리는 계란은요. 삶은 계란이에요. 그리고 계란찜도 좋습니다. 여기에는요. 당 독소라는 게 별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물에서 끓이잖아요. 그런데 구운 계란하고 계란 후라이를 드시면은요. 여기에는 당 독소라는 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물 없이 불에 굽거나 튀긴 음식에는요. 당 독소라는 게 생기는데 물론 아주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후라이라든지 구운 계란 속에는 당 독소가 조금 높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당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내분비를 교란을 시키고 DNA나 콜라겐 세포에 다 달라붙어서 우리의 신체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돼 있고 다이어트를 좀 방해한다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최고로 좋은 거를 골라라 그러면은 이제 삶은 계란 그리고 계란찜을 저는 선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운 계란이라든지 후라이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그리고 그런 거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란과 커피를 같이 먹어도 괜찮나요? 계란과 커피 같이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계란을 먹고 바로 커피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란 먹고 커피 먹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커피를 빈속에 먹으면 안 좋죠. 그러니까 뭔가 먹은 다음에 먹으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계란을 드시고 커피 먹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영양학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아침에 보통 계란과 함께 식사하시나요? 네, 저는 아침에 계란과 그릭 요거트, 낫또 이런 거 같이 먹고 나와요. 네. 그렇다면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계란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계란은 비타민 C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완전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비타민 C는 야채나 채소 쪽에 많으니까 야채, 채소, 과일 쪽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란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음식은요. 토마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계란하고 같이 이제 조리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거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도 계란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음식이니까 잘 드시면 좋겠고 버섯도 참 좋은 음식이에요. 버섯과 계란을 오믈렛 같은 거로 만들어서 드시면 참 좋겠고요. 호박도 좋은 음식입니다. 여기서 조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금치가 계란하고 조금 또 안 맞는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시금치하고 계란하고 같이 먹으면은요.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서 요로 결석을 만든다는 일부 보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하고 계란을 같이 먹는 건 조금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란과 다른 음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집에서 먹을 때 토마토하고 계란을 후라이팬에다가 약한 불에다가 오믈렛처럼 해서 먹는 경우가 좀 있어요. 거기에 버섯이라든지 브로콜리 넣어서 먹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계란 따로 또 토마토 따로 브로콜리 따로 이렇게 해놓고서 같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침 공복에 밥 대신 먹으면 좋을 만한 식사는 무엇인가요? 예, 아침 공복에 이제 무엇을 먹으면 좋으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시죠. 그리고 아침에 밥 먹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밥 대신에 뭘 먹으면 좋겠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와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오늘 또 그리고 평일에 제가 먹는 음식들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먹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하나 먹습니다. 계란은 비타민 C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찐 계란이나 후라이나 계란찜 같은 걸 해서 계란을 먹고요. 그 다음에는 콩 종류 먹어요. 콩은요. 저는 낫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낫또를 좀 먹는데 낫또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그래서 낫또의 그 냄새가 나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요즘은 낫또가 많이 좋아져서요. 고추냉이 같은 걸 넣어서 낫또를 좀 냄새를 잡고 맛있게 만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겨자라든지 고추냉이를 넣은 낫또 이런 것들이 새벽 배송으로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콩류 중에서는 저는 낫또를 많이 추천드리고 또 다른 콩류들 두유라든지 그리고 두부라든지 비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콩 제품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그릭 요거트 저는 먹어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를 먹는데 이 그릭 요거트가 상당히 많은 요리에 많은 식품에다가 같이 이제 버무려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 주로 저는 아침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렇게 당분이 높지 않은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과일이나 야채에다가 같이 섞어서 좀 먹습니다.
이제 그릭 요거트는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 잘 고르셔야 되고요. 이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위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아주 좋은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는 계란 그리고 콩류 그리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 이런 거 많이 먹고요. 또 유제품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것들이 그 무가당 스트링 치즈라고 있어요. 스트링 치즈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와서 뻗겨서 먹게 나온 건데 어디든지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죠. 또 아침에도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게 식감도 상당히 좋고요. 상당히 고소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포만감도 있고 해서 저는 아침에 스트링 치즈도 가끔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트밀 같은 경우도 먹어요. 오트밀은 갈아낸 거나 액체로 된 거 말고 통으로 된 오트밀을 요거트에다가 불려서 먹는다 이런 거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트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통곡류를 먹는 거 좋고요. 통밀빵 그리고 호밀빵 그리고 밥을 먹는다면 흰 백미 대신에 현미밥이나 보리밥, 잡곡밥, 콩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잡곡과 통곡류를 많이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당뇨 환자분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음식들 다 드셔도 돼요. 여기서 무가당, 무첨가 이런 것들을 잘 고르셔서 드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배지밀 같은 경우 두유잖아요. 두유도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B는 달콤한 맛인데 A는 고소한 맛인데 얘는 탄수화물 함량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면 되고요. 우리가 요거트 중에서 그릭 요거트 중에서도 먹어보면 단맛이 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맛을 완전히 배제한 그릭 요거트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릭 요거트 드신다면 좋고 계란도 물론 상당히 좋은 당뇨 환자한테 상당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곡류 먹어야 되니까 당뇨 환자라고 곡류 못 먹는 거 아니거든요. 당뇨 환자한테 우리가 흰쌀밥 대신에 보리밥 먹어라 이런 얘기 옛날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이 이유는 결국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린다는 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 잡곡밥, 보리밥, 콩밥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신다면 좋은 당뇨식이 될 수 있습니다. 콩류 중 맛있게 먹을 만한 식사법은 무엇인가요? 이제 콩류 중에 저는 낫또 많이 먹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낫또가 편한 이유는 우리 현대인들이 바쁜 현대인들이 아침에 뭔가 좀 건강하게 먹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없을까 이제 찾다가 저도 콩 종류 중에서 낫또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낫또를 이제 새벽 배송 같은 거로 많이 오니까 낫또를 이제 아침에 하나 이제 낫또 포장되어 있는 거에 보면요 간장하고 고추냉이 겨자 같은 거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섞어서 먹으면 포만감도 좋고 상당히 위와 장이 편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도 연두부, 순두부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두부, 순두부들을 이제 아침에 배송해서 거기다가 간장 같은 거 조금 넣어서 먹으면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콩 자체보다 두부로 만들었을 때 단백질 흡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종류 드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비지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무가당 두유 저는 상당히 강조드리는데 자, 우리가 어디를 이제 나가는데 뭐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는 날 또는 사무직이라도 점심 전에 너무 배가 갑자기 고플 때 뭔가 먹을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 저는 꼭 두유 설명드리거든요. 두유는요. 잘만 만든다면 탄수화물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무가당, 무첨가를 만들게 되면요. 탄수화물 함량 5g 밑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이 적은 무가당 두유를 잘 고르시면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배지밀 A를 많이 권장을 드려요. 배지밀 B는 단맛인데 A는 고소한 맛이잖아요. 배지밀 A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식사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배지밀과 친했던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지밀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서 저는 배지밀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이렇게 콩으로 만든 음식들은 상당히 좋은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콩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탄수화물은 좀 낮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식사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하고 탄수화물이 적은 식품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단백질이 충분하고 또 단백질이 충분한데 탄수화물이 적은 음식은 최고의 다이어트 음식이기도 하고 또 건강식품이고 또 당뇨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콩단백은요. 우리 민족이 오래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콩단백은 상당히 우리하고 친숙하죠. 그래서 흡수도 잘 되고 식물성 단백질로는 최고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채우실 때 이 콩단백으로 채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콩류 중 검은 콩이 제일 좋나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콩들이 나와 있는데요. 콩으로 나와 있는 건 대부분 다 좋아요. 그리고 조금씩 조성이 다르긴 하지만 검은 콩 그리고 메주로 만드는 콩 상당히 좋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이런 콩들 좋잖아요. 그리고 렌틸 콩도 상당히 좋고요. 또
병아리 콩이라고 있는데 얘가 또 상당히 좀 맛있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콩들을 이제 밥에 넣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그대로 불려서 먹는다든지 하면은 맛도 좋고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트밀의 섭취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자, 오트밀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오트밀을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트밀은요, 곡류잖아요. 그런데 얘는 상당히 독특해요. 곡류 중에는요, 탄수화물이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얘도 탄수화물이 분명히 많죠. 그런데 단백질이 1등이에요. 그래서 슈퍼푸드로 항상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오트밀 먹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트밀을 먹으면요, 거의 종이장 씹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트밀을 그대로 먹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갈아서 또 액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먹는 음식들이 또 요즘 나와 있죠.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오트밀은요,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갈면요, 탄수화물 함량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오트밀을 이제 갈아낸 거를 저도 이제 먹지 마라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도 오트밀을 간 거를 먹고 혈당을 한번 재보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뭐 백미와 현미의 그 사이 정도의 혈당을 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혈당을 오르게 하는 이 갈아낸 오트밀이나 물로 된 액상으로 된 오트밀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럼 오트밀을 어떻게 먹느냐? 오트밀 요즘에 다행스러운 건요, 무슨 봄 비빔밥집 이런 데 가면요, 귀리밥을 선택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귀리밥 선택하면 이게 오트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트밀이라는 거는 뭐 귀리를 갈아내서 밀로 만든 거지만 이게 오트거든요. 통오트. 그래서 귀리를 밥에다가 불려가지고 밥으로 만든 게 있어요. 얘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맛도 괜찮고요. 식감이 되게 좋아요. 통통 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트밀 밥을 잘 골라서 먹는 방법. 그리고 오트밀 밥을 해서 먹거나 골라서 사서 먹는 방법. 두 번째는요, 오버나이트 오츠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오트밀이 좋은 음식인데 먹기가 힘드니까 전날 요구르트에다가 오트밀을 넣어서 통오트밀을 넣어서 하룻밤 불리는 거예요. 냉장고 같은 데 넣어서.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면 오트밀이 불어있죠. 그거를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좋은 오트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잘 먹을 수 있는 오트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트밀 밥으로 통 오트밀을 먹는다든지 귀리 밥으로 통 귀리를 먹는다든지 그리고 오버나이트 오츠로 만들어서 먹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갈아내거나 액상으로 만든 거는 좋은 음식이긴 해요. 그냥 한 끼 때우는 음식 그리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이긴 하지만 당을 많이 안 올리는 음식 또는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통밀빵의 섭취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통밀빵은요, 우리가 흰빵보다는 통밀빵이 훨씬 좋죠.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통밀빵은 거칠고 묵직하고 단백질 함량도 높은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요, 요즘 통밀빵, 호밀빵 이런 빵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통밀빵, 호밀빵을 이제 표방을 하면서 이렇게 통밀빵, 호밀빵을 표방을 하면서 일반 빵과 다름없는 빵들을 만드는 곳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 먹는 빵들이야 뒤에 영양 성분표를 보면은 그 속에 이제 탄수화물 함량 이런 걸 보면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사 먹는 것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통밀빵을 어떻게 좋은 걸 고르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죠. 통밀빵을요, 통밀을 사서 그걸 갈아서 빵으로 만들면 이거는 통밀빵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빵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영양소는 조금 더 풍부하겠죠. 물론 막 도정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도정을 많이 해서 갈아낸 그 밀빵보다는요. 하지만 통밀빵을 제대로 먹으려면요, 아주 검은색, 브라운색 같은 짙은 색깔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씹었을 때 아주 거칠고 이런 묵직한 맛이 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먹었을 때 혈당도 많이 안 올려야 되고 먹었을 때 아주 포만감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밀빵들을 잘 고르셔야 돼요. 통밀빵이라고 표방을 했는데 통밀을 잘 갈아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맛도 좋다, 단맛도 많다 이러면은 통밀빵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사과 섭취는 어떤가요? 저는 아침에 이제 과일 자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과일도 이쁘고 아주 그 안에 미네랄과 천연 항암제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아주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과일을 먹는 것들은 정말 말리진 않지만 당뇨가 있거나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 대사증후군이 온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은 과일을 먹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일 속에는요, 포도당,
과당, 설탕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과일의 맛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주 단맛이 강한 과일,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먹게 되는 감, 그리고 여름에 우리 많이 먹었던 수박 이런 것들은요. 혈당 수준을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려요. 우리가 그냥 설탕물을 먹는 거하고 비슷하게 혈당을 많이 올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혈당 많이 올려서 내장 지방을 축적하게 되고 당뇨병 환자에게는 당뇨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추천드리는 과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자몽이라든지 그리고 아보카도, 그리고 과일은 아니고 야채로 구분되는 토마토 이런 것들 아주 좋은 과일이거든요. 사과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사과 배는요 아주 좋은 과일 쪽에 속하지는 않지만 좋은 과일 쪽에 속해요. 당도가 약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절하게 좋은 사과를 고르신다면 아주 당도가 높은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사과의 풍미를 높이고 당도가 좀 낮은 이런 사과를 고른다면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하실 점은요. 사과를 반드시 껍질째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과 껍질에는요. 우르솔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얘가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이에요. 그 체지방을 막고 체지방 축적을 막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껍질에는요. 셀룰로스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도 또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이에요. 그리고 사과 껍질에 다이어트 말고도 좋은 성분들, 항산화제로서 쓰일 수 있는 성분들,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를 이제 드실 때는요. 잘 닦아서 껍질째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반대로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자, 아침 공복에는요, 피해야 될 음식 저는 3개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커피예요. 저도 참 커피를 좋아해서 아침에 커피 먹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침에 공복에 커피를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음식 먹고 제일 마지막에 커피 드시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빈속에 커피를 먹으면요. 커피가 위 벽을 많이 자극을 해요. 위산을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실 거예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아침에 공복에 또 어느 날 커피를 먹었더니 막 위산이 올라와서 속 쓰리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식도염과 위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커피는 공복에 먹는 건 피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커피를 공복에 먹는 이유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 커피를 먹을 때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대변을 잘 보게 만드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공복에 먹으면 더 심하게 그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침 공복에 커피는 절대 피해야 되고요. 식사 후에 커피 드시면은 이제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디카페인 커피에도 클로로겐산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카페인이 많은 커피를 아침에 드시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갈 목적이라면 디카페인 커피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두 번째 아침 공복에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음식은요. 찬 물이에요. 자, 우리는 밤사이에 미세하게 탈수를 겪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먹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세하게 탈수를 겪는 상황에서 물 한 잔을 먹으면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해주고 우리 몸을 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아침에 찬물은 피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오늘 여름에 아주 더우니까 막 아침에 얼음물을 먹는다 이런 분들 계신데 정말 피하셔야 되는 게 아침에 우리 몸은요 잠에서 덜 깨어나가지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서 이렇게 멍한 상태가 되는데 아침에 교감신경을 확 깨우는 그러한 물을 먹는 방식이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막 큰 충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분비계를 놀라게 하고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아침에 찬물을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정수물 정도를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고구마예요. 아침 공복에 고구마 먹는 거를 피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 고구마 다이어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공복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빈속에 고구마를 먹으면요. 위벽을 자극을 해서 위장장애 증상이 올 수 있다고 해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타닌과 아구질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요. 위벽을 자극을 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위장장애를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요. 고구마는 다른 음식을 먹은 제일 마지막 정도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빈속에 고구마부터 먹는 아침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릭 요거트란 무엇인가요? 자, 그릭 요거트는요.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요거트는 묽은 요거트들이 많은데 여기서 나온 요거트들은 이제 꾸덕꾸덕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유를 오래 이제 두게 되면은 분리가 됩니다. 아래는 하얀 것들이 가라앉고요. 위에는 맑은 물같이 떠 있죠. 이 물을 따라내고 밑에 있는 것으로 끓여서 이제 유산균 첨가해서 만드는데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유청이라 그래요. 그리고 유청은 이제 맑은 물, 그러니까 우유에 떠 있는 물인데 얘를 제거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부분에 이제 아주 농축된 단백질,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릭 요거트의 장점은요, 같은 양, 묽은 요거트랑 그릭 요거트랑 먹었을 때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단백질 함량을 훨씬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꾸덕꾸덕하니까 포만감도 생기죠. 단백질 함량도 높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에다가 발라 먹거나 찍어 먹거나 이제 섞어서 먹거나 이렇게 해서 요리에도 많이 이용될 수가 있어서 이 그릭 요거트는 상당히 아침에도 좋고 그리고 언제든지 먹어도 좋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고 충분히 다이어트와 당뇨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가 무엇인가요? 자, 그릭 요거트하고 일반 묽은 요거트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칼로리가 그릭 요거트가 높아요. 그러면 그릭 요거트가 칼로리 높으니까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릭 요거트의 100g당 칼로리는요. 100에서 120kcal 정도가 되고요. 일반 요거트는요. 60에서 70kcal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가 1.5배에서 2배 정도의 그 칼로리가 높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릭 요거트는 꾸덕꾸덕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 먹다가 멈추기 때문에 같은 용량을 먹었을 때 더 많은 포만감 그리고 더 많은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로리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릭 요거트의 좋은 성분들을 따져본다면 그릭 요거트가 훨씬 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우리가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릭 요거트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제가 이제 그릭 요거트는 상당히 농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릭 요거트에는요, 일반 묽은 요거트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1.5배에서 2배 이상이 있습니다.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농축이 되다 보니까 좋은 유단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로리는 낮고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이점이 있는 음식이에요. 그릭 요거트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그릭 요거트가 좋다고 하니까 아주 많은 회사에서 많은 그릭 요거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소비자들이 잘 고르는 이런 눈을 좀 기르셔야 돼요. 자, 제품 뒷면에 보면요. 그 영양 성분표가 있어요. 거기서 탄수화물 함량을 꼭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예요. 두유도 마찬가지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가 되면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탄수화물 함량이 5g 이하가 되면요. 최고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함량 꼭 보시고요.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런 거 좀 보시는 눈을 좀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릭 요거트가 이제 막 유명세를 타니까 맛있어야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설탕을 막 넣고 해가지고 탄수화물 함량이 10g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좋은 다이어트 음식, 당뇨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그릭 요거트는요, 무가당, 무첨가 이런 요거트를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 이렇게 무가당 무첨가의 탄수화물 함량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지방 함량도 꼭 보셔야 되는데요. 그릭 요거트는요, 지방을 선택할 수가 있게 만들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지방, 무지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아주 적은 것들을 고르시고요. 포화지방이 상당히 적은 거를 고르는 게 좋아요. 물론 트랜스지방은 제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릭 요거트도 생각보다는 칼로리가 좀 있기 때문에 적정량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릭 요거트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 자체로도 살이 찔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유당불내증 환자분들이 계세요. 우유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로 유당불내증 환자분들은요, 유청에 많은 그 우유의 성분들에서 유당불내증이 생기는데 유청을 제거하고 나서 그릭 요거트를 만드니까 유당불내증 있는 환자들도 그릭 요거트를 잘 드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릭 요거트에는 우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유당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은요, 그릭 요거트를 잘 고르시고요. 내가 이 요거트를 먹었더니 설사하더라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내가 먹어봤더니 괜찮더라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고르셔서 유당불내증 환자분들 이렇게 고르는 눈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알러지인데요. 우유 알러지 있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여전히 그릭 요거트에도 우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 알러지 있는 분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복에 빈속에 그릭 요거트 먹는 거를 조금 피하라라고 말씀드려요. 완전 금지는 아닙니다만 공복에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요, 위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릭 요거트의 장점 중에 장내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성분을 높여서
좋은 유산균을 올리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이런 좋은 그 유산균의 성분을 파괴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 저도 그렇게 먹고 있는데 다른 것들 먹은 뒤에 제일 마지막에 다른 음식과 섞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기 좋은 꿀조합이 있을까요? 그릭 요거트를 먹다 보면 뭐가 좀 심심하다 그리고 너무 꾸덕하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 주로 저도 섞어 먹을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 같은 이제 베리류가 제일 좋아요. 블루베리를 섞어서 그릭 요거트하고 먹으면요 꾸덕꾸덕함이 좀 풀어지면서 또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들하고 같이 먹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견과류 상당히 좋아요. 아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같이 먹으면 상당히 좋고요. 세 번째는 오트밀도 상당히 좋아요. 오버나이트 오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트밀 일정 정도를 넣어서 그릭 요거트에 넣어서 하룻밤 불려서 먹는 것들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제가 사과에다가 땅콩버터 발라서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릭 요거트도 마찬가지예요. 사과에다가 그릭 요거트 발라 드시면요. 사과에서 오를 수 있는 혈당을 좀 잡아줍니다. 그리고 좋은 이제 음식의 조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들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고요. 토마토하고도 같이 먹어봤는데 상당히 좋은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토마토와 그릭 요거트도 상당히 좋은 조합입니다. 그릭 요거트에 꿀을 넣고 먹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요리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잘 샀는데 그 위에다가 꿀을 넣어서 먹는다든지 토핑을 단맛 나는 걸 넣어서 섞어서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탄수화물 함량을 높이는 거니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릭 요거트는요 고소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단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한 맛이 잘 유지되도록 먹는 게 중요하겠어요. 추천하시는 그릭 요거트 제품이 있을까요? 네, 그릭 요거트는 약간 시큼한 맛이 날 수 있어요. 요거트가 발효되면서 나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큼한 맛이 날 수 있고요. 또 꾸덕꾸덕하죠. 그리고 또 깊은 맛, 고소한 맛이 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품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릭 요거트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고르실 때 무가당, 무첨가, 그리고 저지방 요거트를 고르시는 거 중요하고요. 내가 그릭 요거트를 많이 안 먹어봤고 처음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그릭 요거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파파 오가닉에서 나온 그릭 요거트 있어요. 얘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예요. 그런데 9g 정도 되기 때문에 단맛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 그릭 요거트를 접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그릭 요거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맛도 되게 괜찮고 상당히 꾸덕꾸덕합니다. 그래서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것들이 좀 적응이 됐다. 나는 그릭 요거트를 아주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더 좋은 제품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릭데이 그릭 요거트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얘는요. 탄수화물 함량이 5g 이하예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도 보면은 꾸덕꾸덕한 제품이 있고 약간 묽은 제품이 있으니까 그건 개인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파오가닉 그릭 요거트 그리고 그릭데이 그릭 요거트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직접 만들어 먹는 것과 시중에 파는 그릭 요거트는 차이가 있을까요? 그 그릭 요거트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자주 오세요. 많이들 오셔서 제가 혈당 측정기를 채워드리고 그릭 요거트 만든 걸 한번 드셔보세요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혈당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설탕을 넣은 것도 없는데 왜 혈당이 올라갈까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그릭 요거트 상품화돼서 나온 것은 뒤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딱딱딱 숫자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집에서 만드는 것은 그것들이 유당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거기다 첨가물을 어떻게 넣는지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그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서 꼭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분들은 좋은 방법이지만 그거를 만들 때에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만드셔야 되고요. 유당이 적게 들어가게 만드셔야 되고 그것들이 내가 먹었을 때 너무 단맛이 난다. 너무 맛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만든 그릭 요거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 바쁜 삶을 살면서 건강을 챙기기도 또 다이어트를 하기도 참 힘듭니다. 이러한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을 제가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음식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식단을 꾸린다면 더 건강해지시고 더 날씬해지실 겁니다.